자, 오공주 차트론 추석 연휴, 네, 마지막 휴일, 네, 아쉬운 마지막 휴일, 기대되는 마지막 휴일. 왜냐? 내일 시장 열리니까 기대되죠. 하지만 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국, 헝단 뭐야, 헝다가, 뭐 이러면서, 네, 다행히 연휴니까 우리는 충격이 좀 덜 받은 거죠. 만약에 연휴가 없었다면 시장 뭐 작살날 수도 있고 개판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미국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전문가분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열을 토하면서 별거 아닐 것이다.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뭐 우리도 살짝 충격은 조금 올 건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수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살짝 반등을 하면서 큰 전조 증상은 별로 없었는데 물론 다 알고 있었어요. 어때죠? 요 일주일 동안 중국 관련 뉴스가 계속 났잖아요. 근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헝다가 차지하는 게 전체 뭐 중국에서 뭐 3%다. 뭐 0점 몇이 뭐 이러는데 0점은 아니고 뭐 3% 내외다. 뭐 이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잖아요. 딴 데가 아니라 중국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내년인가요? 다시 뭐 이렇게 연임 도전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아니어도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공동 부유다 뭐 이래갖고 다 같이 살자 잘 살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좀 한다는 말을 좀 이렇게 좋은 사자성어로 공동 부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공동 부유에 저런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가 망하면, 야, 제가 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거기를 좀 지원해서 다 같이 안 망하게 하는 것도 공동부유에 드는 거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공산당이고 통제된 사회라고 하지만 지금 뭐 자유경제의 맛을 본 애들이잖아요. 수십 년, 몇십 년 동안 지금 개방한 후에. 그러면 저 헝다가 무너지면 뭐 350조라 그러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 350명이겠습니까? 301조씩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만 명일 수도 있고 수만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조금 예, 집단 이런 좀 근성 뭐 이런 게 있어서 와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와와 하는 게 이렇게 좀 뭐죠? 옛날 말로 봉기? 데모를 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버려둘 중국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렇죠? 네. 예, 데모를 어쨌든 뭐 무장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민심이 뭔가 이게 뭐죠? 이렇게 흔들려서 뭐 불만이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으로만 갖고 만약에 저 헝다 사태가 커져서 데모가 일어나서 네, 한다면 뭐 부동산으로 내 집 내놔라 내 집 내놔 내 돈 내놔라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나중에 체제를 위협하는 뭔가로 발전할 수 있죠. 중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거를 제압? 아 이제 진압? 아니 진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진정. 네, 진정시키려고 뭔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개입을 하겠죠. 그렇죠. 네, 잘 나가는 회사들도 제압, 그러니까 제지해서 뭐 이렇게 규제해서 하잖아요. 그럼 못 나가는 애들도 도와주면서 예, 하나를 그러니까 떨어지면 올려주고 올라가는 애는 누르고 이러는 애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엉뚱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 좀 와도 리먼 가치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리먼 사태처럼. 예, 중국 내부에서 소화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저게 단초가 돼서 만약에 이 헝다에 대한 헝다 관련해서만 뭐 데모가 나오다가 끝이지 않고 더 간다면 오히려 더 큰 사태, 그때가 좀 더 휘청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예, 예, 무식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런 거. 자, 저는 그냥 이런 흐름, 저런 흐름 상관없이 그냥 이런 시장, 저런 시장 상관없이 차트가 다시 살아나는 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길목에 선 애들 있죠. 이렇게 기로에 선 종목들 다시 반등하느냐 주저앉느냐 기로에 선 종목들을 소개하는
예, 그 영상만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저번 주에 제가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유바이오로직스를 잘 봐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지지하는 라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이전에도 50주에서 계속 올라왔다. 예, 이렇게 다시 눌려도 다시 지지하고. 근데 이번에는 좀 느낌이 좀 다르게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고 했었는데, 금요일 종가에 한 2,000원 아니고요. 한 1,000원 정도? 7, 800원 정도로 올리고 끝나면서 하루 거래량이 한 80만 주, 90만 주였는데 종가에 갑자기 60만 주 이상이 들어왔는데 그게 아마 그 블록딜 같은 느낌의 물량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판에 이렇게 많이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살짝 올라왔고, 그리고 뉴스 뭐 난 거 있나요? 뭐 없죠. 네. 자, 뉴스는 어제 뉴스 이렇게 났네요. 내년 국산 코로나 백신 상용화 총력 뭐 이래갖고 이제 여기 뉴스가 났는데 여기에 당연히 유바이오로직스가 들어오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네, 이렇게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가 여기 진원생명, 셀리드, 제넥싱하고 이제 임상 2상에 진입. 근데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는 여기 났잖아요. 17일 날 이상 접종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뭔가 괜찮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상에서 면역 원성 안전성 평가할 예정이고 이후 3상에 대한 비교 임상으로 진행한다. 자, 3상으로 간다는 이슈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주가는 올라가야지 되는 거 아닐까?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그리고 3상에서 제대로 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뭐 하늘 높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로에 선 종목이라고 저는 요 유바이오로직스를 뽑았어요. 자,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올라오고 조정 거치고 급등 한번 나오고 두 번 한 거잖아요. 이게 살짝 1차. 1차보다 2차가 더 급등을 잘해요. 급등주는. 그리고 다시 조정을 충분히 가졌고 그 다음에 수급도 좋아지고 모든 지표들이 다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다시 급등, 상승이 나오면 이전의 이 상승폭보다는 더 큰 시세가 나올 확률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1차, 2차, 3차. 자, 파는 1파, 2파, 3파잖아요. 파는 갈수록 4파, 5파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4파, 5파까지 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자, 그 길목에 지금 서 있으면서 멈추면서 저는 추석 전에 잘 마무리됐다고 보는 종목이 제 개인적으로는 유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얘랑은 관련이 없는데 이름은 이름은 좀 비슷한 유나이티드 제약.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거래는 터지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규제받는 것도 아니고 6만 원을 못 넘어요. 잘 넘었다 다시 내려오고 하지만 5만 원이 깨져도 5만 1,000원, 2,000원 요 사이에선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5만 4천 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요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요걸 돌파하면 6만 원이 남아 있고 여기를 다시 돌파하면 쭉쭉 날아갈 준비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상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자, 1파가 이렇게 나왔죠? 2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자, 10만 원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얘네들은 어떤 거 하는지 다 아시죠? 경구용, 흡입 치료제 공급이잖아요. 멕시코의 공급, 뭐 이런 거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와요. 자, 여기 같은 뉴스에 지금 걸렸죠? 그러니까 유바이오로직스, 유나이티드 지금 같이 가는데 얘네들은 어디 갔죠? 유나이티드 제약 이상 승인 완료돼 있고 그렇잖아요. 얘네들도 아주 좋아요. 좀 아주 괜찮아요. 흡입 치료제 임상 이상, 천식 치료제로도 개발 중인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 확인했다는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왜 주가는 안 움직일까? 주인이 있는 거 아닐까요? 주식에? 움직이는 애들. 자,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자, 대선 관련해서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유나이티드 제약, 길목에서 누가 톡 하고 쳐주기만 바라고 있고 톡 하고
네, 손을 잡고 끌고 가기만 바라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단골 손님, 또하임, 네, 오하임 INT입니다. 자, 급등 한번 나와서, 예,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엄청 누르고 나서 점으로 그냥 급등, 오하임 INT, 이렇게 단기 100%가 이렇게 나왔었죠. 눌러놓고. 그리고 또 지저분하게 눌렀어요. 아우, 나쁜 놈들. 그리고 다시 얄미롭게 올라가다가 또 한 번에 이렇게 어렵게 올라간 거를 단 두 거래일 만에 눌렀지만 다시 이렇게 기준선으로 맞춰놨습니다. 아우 요놈들. 네, 아우 요놈들. 자, 얘네들 아직 죽은 게 아니라면 세력들이 이 주인들이죠. 주식 이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누군가 주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지금 다시 한번 슈팅을 좀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윗꼬리, 아랫꼬리 잡으면서 뭔가 더러운 멍멍, 네,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OIMINT. 잘 봐두세요. 이거 이제 무너지면, 여기까지 무너지면 끝인 거겠죠. 공부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근데 급등한 애들은 끼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세력, 비슷한 세력들이 아직도 있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네, 저 가끔 이 녹음하다 보면 여기 알약 뜨잖아요. 그 알약 만드는 데죠, 여기. 얘도 지금 하락하다가 반등을 급하게 하고 살짝 하루 조정 다시 올려놨어요. 얘도 길목에 있는 겁니다. 거래가 좀 들어온다면, 이런 거래가 들어온다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길목에 선 나그네. 네,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기관들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고, 얘는 뭐 큰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이슈는 없는데 어쨌든 요거 뭐, 안철수랑 연관 있나? 그건 아니겠죠? 네. 자, 요거 이스트 소프트도 길목에 선 네, 외로운 남자. 자, 그 다음에 팜젠 사이언스. 자, 바닥 다져놓고 바닥을 갑자기 이렇게 개파라고 그래서 했지만 바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을 안 하려는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다시 잡고 올라오는데 요 길목에서 못 올라가면 얘네들은 다시 오랜 조정을 가겠죠. 요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팜젠 사이언스. 이게 뭐 바이오 회사겠죠. 치료제 중심.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들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이 컴포넌트. 자, 올라오다가 눌렸지만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비석 모양으로 거래 들어오고 금요일날 마감했어요. 그럼 이 윗꼬리를 잡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 이 밑에 끌어올린 힘 있죠.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얘는 조금이라도 상승하려는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얘도 다시 요렇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지지하고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하려는 길목에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모습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 보세요. 금요일날 장마감 후에 이제 뉴스 났죠? 그래서 시간에서 조금씩 올랐는데 저는 셀트리온 제약이 항상 요때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 보는데 얘네들은 이제 공매도 때문에 좀 고생이잖아요. 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큰형 있죠, 큰형. 셀트리온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등 나오고 다시 올라가려는 길목. 그러니까 요 길목이잖아요. 반등 잡았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죠. 요 삼형제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 못 견디는 분이 있을까요? 자, 나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거래가 여기에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탄력이 있다는 거. 얘가 만약에 시세들이 나오면 이 삼형제 중에 먼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일까? 또는 셀트리온 큰형일까?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강하게 갈 종목들이 여기서 뛰쳐나왔으면 좋겠네요. 공부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미워도 다시 한번 오하임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지랄 맞게 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해서 스스로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국 헝다던 뭐 혼다던 뭐 상관없이 우리 그런 게 좀 겁나면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매매 안 하시면 되잖아요. 공부만 하시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메일 보내주신 분들 추석에도 불구하고 메일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추석 지나서 연말까지 이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어 달 열심히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하나하나 잘 받아서 저도 5일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오공주를 어떻게 해 나갈까. 하지만 큰 틀은 지금처럼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조금씩 표지라도 바꿔보고 제가 이제 혼자 독학으로 해서 하니까 그런 노력 좀 해보고 그다음에 코너를 만들어 볼까 가끔 시도를 하잖아요. 이건 어때도 해보고 뭐 질문 받습니다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플 메일처럼 이렇게 보내는 놈들 아직도 안 없어졌나? 진상 투자 클럽 그런 거 하지 마 얘들아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저도 뭐 카페를 하면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끼리 모이는 오프라인을 공부방을 위해서 하는 거에서는 좀 좋은데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잡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자제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냥 제가 이런 뉴스도 보세요 하는 게시판 역할로 할 때는 그 오공주 카페를 다시 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공주 카페 없어요. 예, 자막 나가지만 유료로 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뭐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이걸 카피하나 사칭하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일상이 우선인 거 아시죠? 예, 내 생활을 내 본업을 즐기면서 그리고 투자도 천천히 공부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2, 3개월 안에 주식으로 뭐 쇼부 본다, 승부 본다 이런 분들 주식하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그냥 기부하십시오. 자, 아셨죠? 자,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